아이고, 휴가 갔다 오니까 확 줄었어요. 예? 예? 예. 휴가 때 보충을 해야 되는데, 휴가 때 놀고 다시 오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지금쯤 2차 포기조가 나올 때가 돼 가거든요. 이포죠. 나올 때가 돼 가는데, 지금 포기하는 건 좀 빠릅니다. 8월 말 9월 초. 충분해요. 2차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1차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1차만 한다는 얘기인데,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은 9, 10월달 2달만 해도 1차는 할 수 있어요. 예, 법을 좀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전까지 해왔기 때문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9, 10월달에 1차만 해도 2달만 해도 충분하고 잔돈이 남습니다. 지금 2차를 미리 포기한, 지금 이 시점에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너무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미리 포기하면 아마 10월달에 시험 치러 가면서 굉장히 후회를 할 겁니다. 왜 후회를 하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돌거든. 그동안은 매일같이 각 과목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2차를 포기하는 순간 일주일에 이틀만 수업 들으면 됩니다. 나머지 5일은 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9월 달에 해도 여태까지 해오셨던 분들, 3월 달, 5월 달에 오신 분들도 1차만 해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 8월 달 끝나기도 전에 벌써 2차를 포기하고 갔다는 얘기는 무조건 나는 2년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너무 빨라요. 빠르면 8월 말. 점수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차가 제일 중요한 거죠. 1차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1차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2차를 포기하는 거고,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가는 건데, 지금 아마 1차가 모의고사 쳐가지고 한 50점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면 충분해요. 50점 가까이 왔다 갔다. 충분하다고? 그러면 충분해요.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는 9, 10월달 동형을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동형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 우리 중간에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전부 사실은 9, 10월달 동형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형은 뭐예요? 매일같이 각 과목별로 그 과목 전체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고 해설을 듣고 하는 건데, 첫 주하고 두 번째 주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단원별로 이렇게 했던 건데, 갑자기 전체를 시험 치고 전체에 대해서 해설을 듣고 전체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따라가기가 첫 주는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그러나 따라가기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했던 부분, 나왔던 사실 문제라도 내가 보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좀 많이 편해질 거고.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항상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항상 30%에서 50%는 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무정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주, 두 주만 잘 따라가면 3주째부터는 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출력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모의고사 치다가 실제 시험장 가면 평균 10점 이상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시험장 가서 실제 학원에서 썼던 모의고사보다는 10점 정도 이상은 올라간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언제 올라가느냐? 9, 10월달 동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동영하면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저번에 한 번 안 드렸나?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가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중에는 후회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10월달 들어가면 1차는 이미 자리가 다 잡혀버렸어. 왜? 일주일에 이틀 수업 듣고 5일간 내 공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차를 수십 번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포기해버리고 나는 무조건 2년 공부로 갈 거야. 미쳤죠. 제 생각에는. 미쳤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1차가 이렇게 해서 한 40점에서 45점만 돼주면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동영을 한번 한 3번 정도 돌려보고 안 되겠다 싶을 때 딱 한 달 정도 남기고 1차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1차만 두 과목만 하면 되니까. 무정인지 아시죠? 충분하고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혹시 나가문도 연락되는 분이 있으면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2차를 데리고 가라고. 1차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도 2차를 데리고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 수업은 참석하더라도 복습은 못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가면 1차는 내가 긴장이 되니까 점수 나오기가 오히려 시험장에서 어려워요.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근데 2차는 그냥 간편하게 데려갔잖아요. 간편하게 데려간 과목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요.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게 1차는 이만큼 안다면 사람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뭔가 숨어있는 게 있나? 엉뚱한 생각 자꾸 하면서 점수가 오히려 떨어져요. 그런데 2차는 편안하게 아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요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순간 점수는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나온다고요. 의외로 그렇게 합격한 많이들 합니다. 그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공시법. 자, 우리 오늘부터는 등기법 들어간다 그죠? 등기법 들어갑니다. 자, 지적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지적은 토지 표시라고 하는 외관을 공시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쉽습니다. 그러나 등기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공시하는데 등기 절차는 민법을 전제로 민법을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교환, 정여,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등 각종의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그죠? 안 될 때는 그래도 안 되네. 지금 2차를 포기하고 1차를 가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1차, 2차를 같이 하는 지금 공부 시점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를 포기하는 순간 일주일에 이틀만 수업하면 끝이야. 나머지 5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수업 들은 그날 복습하고 나머지 5일간을 또 복습하면서 수십 분을 돌린다고? 수십 분을 돌려요. 시간이 남아돈다 이 말이에요. 남아돈다. 그렇죠? 1차를 합격하고 나서 2차만 하시는 분들도 1, 2차 같이 할 때보다 2차만 하는 게 훨씬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2차를 안 하고 1차만 하면 부담은 훨 덜하죠. 그걸 생각을 못하고 너무 빠른 시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되나? 배터리 문제가 아닌 모양인데. 자, 해서 등기는 권리를 공시하는데 민법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법률 행위를 해요.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자, 법률 행위가 완결이 되면 부동산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해야 되는데 동산은 언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점유의 이전, 인도가 있으면 손에 사실상 지배를 하면 동산의 권리는 넘어와요. 그러나 부동산은 점유 이전이 있다고 넘어오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그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등기법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매매에 관한 민법상 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들은 갑을병정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난해하게 나오죠. 그래서 민법을 전제로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등기법도 문제 낼 때 민법 보니까 갑을병일이 내더란 말이에요. 근데 등기는 단순히 절차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내느냐? 갑을병을 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적법은 법률 규정을 토시안 안 틀리게 그대로 음제로 냈죠. 사람과 숫자 같은 것만 살짝 바꾸거나 괄호를 쳤어요. 그러나 등기법은 그런 게 아니고 법률 규정을 내더라도 변형을 시킵니다. 민법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다. 그래서 지적은 내가 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그러나 등기는 내가 하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그해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보통 공부하다 보면 등기가 나한테 좀 적성에 맞아요. 체질적으로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에서 고득점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코 깨인다.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절반만 맞고 그 이상은 플러스 알파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는 거고 지적은 기본적으로
12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맞추겠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갑과 알 사이에 민법상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부동산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등기는 신청해야 등기를 해주는 게 원칙이더라. 그럼 신청의 대원칙이 세 가지가 있죠? 법률관계 당사자가 신청하되 법률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라. 그리고 법률관계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등기법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어서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이 갖추는 요구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여기는 예외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의 예외로서 제3자 신청이라는 예외가 존재하고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이 예외가 보다 더 중요하죠. 그리고 제3자 신청 예외에서 우리가 해봤던 상속인에 의한 신청이라고 하는 것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하는 채권자 대위 신청,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중요했고 단독 신청의 특례로서는 9가지 잘 나오니까 외우라고 한 거, 판수보상 표표 신호, 그것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등기 신청을 하는데 등기소에 등기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소, 어떤 등기소에 신청하느냐? 작년까지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부동산 소재하는 곳의 등기소에 신청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예외가 몇 개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이 다를 때 작년까지는 여러 개 부동산 관할마다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동전세나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 등기소에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상속이나 유증받은 부동산은 아예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이 가능하더라. 그런 예외들이 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소는 일단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일단 접수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거부할 수 없고 왜 거부할 수 없느냐?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심사 과정에서 따로 결정되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지는 마라. 그리고 접수할 때는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라는 거 부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접수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접수번호 빠른 것이 먼저 등기가 되고 먼저 등기된 것이 순위상 선순위 앞서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등기의 순서인데 그 등기 순서가 이미 접수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접수번호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접수번호도 올해 조금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접수번호는 등기소마다 매년 새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국 등기소를 뭐하여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세종등기소의 첫 손님은 무조건 1번이었다고. 그러나 올해 세종등기소의 첫 손님은 1번이 아니고 5,000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국 등기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문제 없으면 등기해주고 문제 있으면 각하하는데 실제로 등기해주고 등기 안 해주고 각하하고 여기서 우리 등기부 문제 거의 80% 가까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8문제, 9문제. 그리고 앞쪽에 이쪽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등기가 이루어지느냐 해서 뭐 이런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되죠. 넘어가고. 자, 우리 등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앞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좀 지나가고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봅니다. 자, 2주 만에 등기를 정리하려면 진짜 핵심 부분들만 보고 가야 돼요. 자, 등기에서 가장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제법 자주 나오는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서 중요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또는 등기 신청의 적격 또는 등기 명의 적격 이렇게 학자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지 맘대로 되어 있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이름이 없는 이런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은 등기부의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누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부동산 권리 취득 자격자가 누구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세 사람만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연인, 법인은 뒤에 인하고 붙었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취급해 주는 거.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단체는 단체인데 법적으로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요 세 사람만 부동산 권리 취득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연인이라면 부동산 권리 취득이 가능하므로 외국인도 사람 맞죠? 짐승 아니단 말이에요. 영유아도 짐승 아니죠? 사람이니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머니 뱃속에 머물러 있는 태아 상태로는 부동산 취득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법인하고 사적인 이윤 추구하는 일반 회사 같은 사법인으로 나뉘고 그 두 가지 법인 모두 부동산의 권리 취득 당연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법인의 개념이에요. 공법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법인인데 공법인의 범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공법인입니다. 그러면 국가 부동산 소유 가능, 그 다음에 공법인, 지자체하고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린다. 자치 됐단 말이에요. 자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선출했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가 국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치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도 시장 여러분이 뽑았죠.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도 의원을 여러분이 뽑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도 세종시는 또 자치하는 단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치하지 못하고 즉 대표자와 대표원을 뽑지 아니하는 행정구역들도 있더라. 그것이 읍면동리. 이것들은 자치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 안 된다. 그죠? 다만 동리는 그냥 동리는 부동산 취득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동리인데 법인 아닌 사단과 같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나성동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나성동이 동사무소가 나성동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등기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나 나성동 주민 한 300명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서 애들을 위한 놀이터를 조그맣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 300명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등기하려고 하는데 300명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불편하겠죠. 그래서 300명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만들고 단체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전부 나성동 사니까 단체 이름도 나성동으로 하자라고 지었다는 거야. 그럼 이때 나성동은 행정구역으로서의 나성동을 얘기합니까? 나성동 주민 300명 단체를 얘기합니까? 300명 단체. 그때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우리 마치 지적부에서 지목 배울 때 자,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주차장이 아닌 거 해서 노부 물량,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 주차장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지만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냥 동리는 부동산 취득 자격이 없는데 법인 아닌 사단과 같은 동리라면 가능하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주면 되겠죠. 그 정도 됐습니다. 됐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부동산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 자가 대표적으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을 학업조퇴하고 외우라 그랬죠. 학업조퇴. 학업조퇴. 학교 다닐 때는 학업에 열중해야지 조퇴나 하고 다니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할 수 없다. 맞죠? 돈을 벌 수 없잖아. 돈 벌 수 없잖아요. 아이고, 그죠? 우리 큰놈이 지금 제대하고 공부하다가 4학년 안 올라가고 자꾸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또 하겠대. 뭐 때문에? 겁난대. 그래서 뭐가 겁나냐? 공부하면 되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적응 못할까봐 겁이 난대요. 그래, 제가 이따가 그런 거, 너 휴학하면 실력이 올라가냐? 너 한 해 휴학할 때 아빠 얘기했다, 분명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올라가서 달라진 네가 돼서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면 휴학에 찬성하고 아니라면 휴학하지 마. 시간만 보내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너 해보니까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건 네가 한다고 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 열심히 한 거 아니다. 열심히 한다는 거, 노력이라는 것은 네 정도 일주일 놀다가 하루 도서관 가서 한 2시간 하고 온 거 그거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 근데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 이 정도가 노력인지 아닌지를 그 개념을 모르는 거야. 우리 애들이 좀 그래서 공부 진짜 안 하거든.
학교 책 한번 들고 갔다가 집에 들고 오면 그거로 끝이에요. 집에 와서 책 보는 꼴을 못 본다고. 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저가 아빠는 안 그랬거든요. 와, 그런데 이놈들은 진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유전자 검사 해봐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휴학하고 싶다 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전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면 하고, 그냥 세월만 보낼 것 같으면은 어차피 올해 들어가나 내년 들어가나 똑같은 똥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다면, 그러면 굳이 시간 보내지 말고 사회 나올 때 어차피 똥으로 나올 거라면 빨리 똥으로 나오는 게 낫다. 그래서 똥지게를 지든 뭐 하든 빨리 나오는 게 낫지 늦게 나온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안 하면 안 한 대로 빨리 가라. 너 공부 안 하면 아빠 기다려줄 수 없다. 아빠는 매년 똑같은 줄 알지. 임마, 아빠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죠? 자, 그래서 학업 조퇴. 학업 열심히 해서 조퇴나 하고 있으면 부동산 취득이 되어야 한다. 안 되죠? 그래서 학업 조퇴. 여기서 태아는 우리가 봤고, 학업 조퇴, 읍면동리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학교. 자, 학교의 주인은, 즉, 학교의 땅과 건물의 주인은 학교이다. 학교의 주인 따로 있다. 학교의 주인 따로 있죠. 그게 설립 주체입니다. 그죠? 국립학교 같으면 국가가 주인이고, 공립학교 같으면 시군구가 주인이에요. 공립학교는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거든요. 사립학교는 학교를 설립하려면 지금 개인 이름으로는 학교 설립이 안 돼요. 학교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 이름으로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주인은 학교가 아니고 학교 법인이 학교의 주인이에요. 무슨 얘기 되죠? 일단 학교 이름으로는 부동산 취득 안 된다. 자, 중요한 것이 학업 조퇴 조입니다. 조합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 조합에서 이제 민법상 조합과 특별법상 조합 두 가지를 잠깐 구분합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동업하자는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단체다. 민법상 조합은 동업자 단체다 그랬습니다. 동업자 단체.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뭔가 동업합시다 라고 누군가가 먼저 의사를 꺼냈습니다. 동업합시다 청약을 했어요. 하니까 무슨 동업할 건데 사업 아이템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서로 투자를 해가지고 동업하기로 여러분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하자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걸 민법에서는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조합계약을 통해서 우리 동업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만들어졌겠죠. 이 동업자 단체 이름도 역시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합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계약을 얘기하는 조합이 있고 계약으로 만들어진 동업자 단체도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민법상 조합은 동업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업자 단체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그럼 공장을 경영해야 되는데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다는 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기존의 공장을 인수를 해요. 그러면 공장을 누구 명의로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 우리 5사람이 모여서 동업합니다. 그래서 동업자 단체 이름을 오우회라고 지었어요. 오우회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이 공장이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소유권 이전 오후의 조합 이렇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합은 계약으로 탄생되는 단체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계속 존속한다면 조합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약 승낙의 합의가 깨져 있다면 그럼 조합도 이미 깨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합의가 존재하느냐 깨졌느냐는 외부에서는 보면 안다 모른다. 몰라.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끼리 하다가 중간에 이윤 배분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에이 안 해. 탁 깨버리면 우리는 깨졌다는 걸 알지만 외부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조합이 있거든요 라고 사기쳐버리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민법상 조합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부동산의 권리자로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없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는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 주느냐? 조합의 구성원 전원 이름으로 등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은 자연인이고 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 공장은 갑이 단독 소유했지만 이제는 5명 이름으로 공동 소유로 등기가 되겠죠. 그럼 공동 소유는 민법에서 3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등기되는 공동소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공유 등기와 합유 등기라는 것만 있고 총유 등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5명은 무슨 유를 하느냐? 합유. 그죠? 합유 등기를 하게 돼요. 자, 공유는 굉장히 자유로운 공동소유 단계죠. 당사자 사이에 결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내부적인 결속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조합은 그냥 모였다, 동업하자고 모였다. 동업하자고 모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가 아니고 합유라는 걸로 등기하게 됩니다. 자, 합유로 등기하게 되면 합유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합유는 지분이 기재된다, 안 된다. 지분이 기재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공유가 아니고 무슨 유입니다? 합유입니다. 라는 뜻을 반드시 기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유 나오면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아예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 없어요.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 등기할 때 저당권자로서 조합 올라갈 수도 없고 채무자로도 올라갈 수 없고 일단 등기부는 무조건 못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 중에 그냥 조합이 아니고 특별법상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민법에 의해서 계약으로 설립되는 조합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이 있는데 이름은 조합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상 조합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요. 이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이 농협, 축협 또는 수협 또는 신협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이다. 신협하면 신용협동조합이죠. 신용협동조합하면 우리 제3 금융기관 정도 되나? 금융기관이잖아요. 은행 비슷한 거죠. 자,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으로 설립 허가가 된다는 그 자체가 특혜를 받는 거야. 왜요? 은행은 내 돈을 투자해서 예대 마진을 먹는 겁니까? 사무실 갖춰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맡기러 옵니까? 돈을 맡기러 예금하러 오죠. 그러면 이자는 1년에 0.2%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빌려주고 나는 1년에 몇 프로 받는다? 5%, 7%, 8%, 12%, 15% 받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이자놀이 할 수 있는 게 은행이더란 말이에요. 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안 해요. 그죠? 우리 시장 가면 일수놀이 하는 분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은행은 남의 돈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죠. 이 금융기관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합의하면 만들어진다, 안 된다? 안 돼. 이거는 특별한 법에 의해서 설립 요건이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 농협하면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고 정확한 본래 이름은 농업협동조합, 그래서 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부에서 설립되는 조합으로서 법인 등기부에 법인으로서 등기까지 돼 있는 이름만 조합이지 법인인 거야. 그래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농협 가서 돈 빌리면 내 집에 대해서 건저당권자 농협 무슨 지점하고 농협 이름으로 건저당권 가지고 들어오죠. 부동산 권리 취득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줍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 이렇게 딱 준단 말이에요. 민법상이냐 특별법상이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에서 문제 나온 게 32에 나왔던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 능력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라 했습니다. 자, 2번부터 보세요. 2번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자, 학교 명의로 부동산 등기할 수 없다. 그죠? 맞고. 3번 행정조직인 읍면 당연히 부동산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4번 민법상 조합은 채무자로 표시해서 조합재산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 즉 우리 저당이나 건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액 채무자, 채권 최고액 채무자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채무자로 표시하여 등기할 수 있느냐? 조합이 채무자로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안 되죠? 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5번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다면 외국인도 사람이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 인정하고 명의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자, 1번 보는데 이런 형식의 유형이 제법 자주 나오니까 정확히 이해하세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본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단체입니다. 단체는 그냥 존재만 있는 거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럼 등기 신청하려면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등기 신청을 대리해 줘야 되겠죠.
그럼 등기 신청을 누가 대리하느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운 거, 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행위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대표자인 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거는 대리인이 대리 행위하는 그 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요게 가끔씩 어떻게 나오느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가 그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도 단체잖아요. 법인도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 그 대표가 합니다. 그러면 법인 대표가 등기 신청할 때도 자기 이름으로 한다, 법인의 명의로 해야 된다. 법인의 명의로.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죠.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냈습니다. 자, 1번.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종중이 새로운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종중의 대표자는 했는데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한다, 종중 명의로 한다. 종중, 본인 명의로,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본인의 명의로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정지 조건이 붙은 유정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 성취 증명하는 서면 첨부해야 된다.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법률 효과 발생해야 등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모든 것을 등기소에 뭐하라? 증명하라. 그럼 조건 성취되었다고 증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사유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 요 기본적인 논리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아, 그러면 이것도 뭐 하겠지 뭐. 내야 되겠지 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야 되겠지 뭐. 그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3번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았습니다. 이때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 경우 했는데 우리 채권자 대위 나오면 공식이 있다. 자,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하더라. 그러나 권리를 가지는 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가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하고 나오면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한다. 신청인은 채권자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다. 이렇게 공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공식으로 정해져 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나왔어요.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는데, 자,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 사실 민법에서나 나와야 될 것이 등기부에 간간히, 자주는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자기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자, 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대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라고 하잖아요. 대리. 그죠? 대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때는 대리한다 한다, 대위한다 한다. 대위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대리와 대위는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대리는 대리인이 행위하되, 즉 본인이 해야 될 걸 대리인이 대신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대위는 원래 채무자가 해야 될 것을 채무자가 안 하고 누가? 채권자가 대신하죠.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하면 그건 대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채권자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명,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안 드러내고 지 이름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본인의 이름으로. 그런데 대위는 채권자가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리가 아니야. 그래서 대위라고 따로 쓰는 거야.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청권을 행사하되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죠?
가끔이지만 이게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한번 본 거야. 그 다음에 5번 법무사는 했는데, 자, 법률행위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신청 대리는 무한정 허용된다. 그래서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신청의 당사자로 가봅니다. 자, 등기신청은 원칙 공동신청합니다. 공동신청하면서 법률관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공동신청은 단순히 여러 사람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 공동신청할 때 공동은 반드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 요걸 공동신청이라고 하더라. 그죠? 자, 이때 권리자 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지금 신청하는 그 등기가 만약에 된다면, 등기부에 등기된다면 하는 전제를 깔고 등기부 기록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록 보니까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확장된다. 유리한의 등기 권리자. 자, 등기되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받는다. 분리해진의 등기 의무자. 이 양자가 함께 신청해야 공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10명이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등기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자만 10명이 있고 상실하는 자는 없네. 그럼 10명이 왔지만 단독 신청해요. 그죠? 단독입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뉜다. 우리 민법의 물권의 대표적인 분류법이죠. 자, 제한 물권에 해당하는 게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죠? 용익물권, 담보물권 모두 소유권을 뭐한다? 제한합니다. 소유권 제한해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인 임차권 이런 권리가 등기될 때마다 소유자는 권리가 확장된다, 제한된다.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가 등기될 때마다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자, 민법하고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돈 가지고 많이 판단하죠. 돈 가지고 판단하잖아. 소유자는 내 물건이 있으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야. 그래서 건물주로서 집을 빌려주고 돈 왕창 받잖아. 맞죠? 그러니까 조물주의 건물주, 이거 돈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등기는 돈을 따진다, 권리를 따진다. 권리를 따집니다. 그러면 집이 내 거야. 그럼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것이 소유자야. 그런데 전세권을 줘버리면 이제부터는 사용, 수익을 소유자가 한다, 전세권자가 한다. 전세권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는 권리에서 처분의 제한, 사용, 수익의 제한을 받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돈을 따지면 소유자가 유리하지. 왜? 전세금 왕창 땡겼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 따진다, 권리 따진다. 권리 따집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전세권이 설정되면, 만들어지면 전세권자가 유리하고, 우리는 전세권자가 불리하다 생각하지. 왜? 돈 왕창 줬으니까. 그러나 타인의 물건인데 내가 이제 쓸 수 있잖아. 권리를 따지면 내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불리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자, 다른 건 됐고, 금액이 정액 늘어납니다. 금액이 늘어나면 누가 등기 권리자, 누가 유리한 자냐? 원래 권리자가 유리하다.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볼 때마다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최고액이 10억이었다가 20억으로 정액이 된다면 누가 유리한가? 근저당권자가 유리하다. 근저당권자.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도 전세금이 5억에서 6억으로 1억이 정액이 됩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전세권자가 유리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세권자가 난리 나죠. 5억이었는데 뭐 1억씩 올려달라 그래? 주인만 내야 되겠다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맞죠? 1억씩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등기법은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뭐 따져요? 권리 따집니다. 그러면 원래 전세금이 5억이었을 때는 이 전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권자는 5억 한도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전세금이 6억으로 1억이 정액이 돼버리면 이제 5억만 받는다, 6억까지 우선 변제받는다. 6억까지. 자기가 가지는 전세권의 파워가 확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 3가지. 요거는 조금 간간히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되죠.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옛날에는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럼 갑하고 뭔가 등기하면 되겠지. 근데 소유자가 지금 을로 바뀌어 있네. 그럼 갑은 이제 소유권 상실하고 떠났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에 등기할 때는 옛날 소유자하고 해야 됩니까? 지금 소유자하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 소유자하고 해야 되는 거야. 옛날 소유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소유자하고 하면 안 되고 옛날 소유자하고만 해야 되거나 또는 옛날 소유자하고 해도 되고 지금 소유자하고 해도 되는 예외가 여기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거 외우셔야 되겠죠?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서 어떤 권리를 말소하려고 그래요?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당권 처음 만들어질 때는 갑이 소유자였어. 그럼 갑하고 저당권 등기했겠죠? 그런데 채권이 소멸돼서 저당권을 말소 등기하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에 권리 가진 자는 을이지 갑이 아니죠. 그 말소 등기도 을하고 하는 게 당연한데 갑하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는 과거 구소유자죠. 저당권 설정자는 구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는 신소유자죠. 두 사람 누구하고라도 말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대부분 판결이 나오면서 바뀌게 되는데 옛날에는 현재 소유자하고만 하는 거야. 옛날 소유자는 권리 상실하고 떠난 자야. 그 사람하고 무슨 말소 등기해? 이랬는데 어떤 판결이 나오냐. 현재 소유자는 물권을 가지는 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구소유자인 저당권 설정할 때 소유자는 옛날에 저당권 설정 계약할 때 당사자였죠. 그러나 지금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은 가지지 못해요. 그러나 옛날에 채권 계약의 당사자로서 채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상 채권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가졌던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 채권적 청구권. 여기 우리 대부분 판결인데 옛날에는 이 대부분 판결을 민법 시간에 다들 했는데 요즘 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 이 판결. 시험 잘 안 나오는지. 이거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겠나? 그죠? 큰일 났다. 자, 갑에서 을로 1번 저당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버린 거야.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 저당권이 이제 피담보 채권이 소멸돼서 말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병이죠. 맞죠? 그런데 등기 보니까 지금 저당권 을하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고 됐죠?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다면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저당권이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보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 등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세 가지 있잖아요. 반환 청구권. 뺏어가면 내놔. 그 다음에 방해가 있으면 방해를 제거해라 청구권. 방해 염려가 있으면 예방해달라 청구권. 세 가지가 물권적 청구권이잖아. 그 중에 이 저당권 등기 때문에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말소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현재 소유자는 당연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그런데 갑은 현재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물권은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나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로서 채권 채무는 있다는 거야. 그럼 갑은 저당권 설정 계약할 때 을로부터 1억을 빌리도록 했다면 1억 다오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대신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채무는 발생하죠. 그리고 받은 돈은 꿀꺽 해야 됩니까? 빌린 거니까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갚을 의무 있죠. 그럼 갚을 의무가 있어서 갚는다면 돈만 갚고 저당권은 그대로 놔둡니까? 돈을 갚으면서 저당권 말소 신청할 수 있는 채권도 가집니까? 저당권 말소 신청할 채권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상 채권 채무에 기해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약을 갑이 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현재 소유자만이 말소 등기 가능하다. 그게 당연했었는데 대부분 판결이 나오면서 등기 절차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닌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 옛날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 이 사람과 말소 등기 해도 되고 저 사람과 해도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무슨 말소?
저당권 말소에서만, 전세권 말소나 다른 데서 인정 안 됩니다. 저당권 말소에서만 특별히 인정해 주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자,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를 하거나 말소되었던 것을 뒤에 회복할 때 소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그때 그 사람하고 해야 돼. 지금 이 사람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때 그 사람, 말소 당시 소유자, 그때 그 사람하고 회복하고 본등기 해야지 지금 이 소유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정도는 외워둡니다. 자, 넘어가서. 자, 단독 신청으로 갑니다. 자, 등기는 벌써 50분이야? 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그죠? 와, 10분 쉽니다. 첫 시간이. 그죠? 그죠? 아까 2차 포기조 때문에 한 10분 갔고, 이것 때문에 또 그죠?